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7월 11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라둔 다큐 보셨나요? 부산 빈집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거 지난번에 한번 했었던 내용인데 골라둔 다큐에서 다시 올렸더라고요. 제가 요거 두 번째 시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집값 결국 사람 다 떠나고 인구 줄어들면 망해 라고 무조건 요런 식으로만 보지 마시고 어느 한쪽이 소멸되고 비어가면 또 다른 쪽은 뜰 수밖에 없는 것.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배, 4배 오르는 건 괜찮고 좀 조정받는 건 이상한가? 골라준 자큐 이 영도 쪽을 주로 달았습니다. 뭐 깡깡이 있는 그 부분도 나오고요. 뭐 제주은행 분명히 또 이야기도 아마 제주은행 이야기는 같이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요거 깡깡이라고 찾아보면 결국 이쪽으로 또 연결되는 게 나옵니다. 한번 꼭 시간 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부산 아파트 지역 사례를 찾으려다가 귀찮아서 그냥 오늘은 대구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봤어요. 뭐 랜드마크라고 불릴 만한 그런 곳들이에요. 그런 곳들인데 가격이 60평형 가격이 고점 대비 42%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한창 때 17억까지 갔던 것이 9.8억으로 하락을 했고요. 수성 SK 리더스뷰 46평형 31% 14.1억이 9.8억.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손해보고 팔았다는 건 아니에요.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대구에서 유명했어요. 미분양이 한창이던 11년 12년 이 무렵에 엄청 유명했었어요. 왜? 플래카드 너무 많이 붙여놨었거든요. 그때 4억 5억 했던 가격이 무려 17억까지 약 4배가 올랐어요. 4배가. 이게 좀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랬던 것이 40% 떨어지면은 그래도 많이 올랐네. 요걸 사신 분은 아마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사셨다가 9.8억에 팔았는데 제가 가격을 찾아놨었는데 아이고, 갑자기 또 못 찾겠네요. 아무튼 손해보고 팔지는 않더라. 그 부분 하나 보고요. 수성 SK 리더스뷰도 비싼 사람은 14억 2천 주고 샀어요. 21년 10월 가장 뜨거웠던 시기에 근데 7억에 샀는 사람도 있어요. 그보다 앞서서 5년 6년 사이에 가격이 2배나 뛰었던 거죠. 그랬던 것이 다시 가격이 9억 8천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사이에 집값이 한 40% 올랐네. 10년 사이에 물가 40% 정도 오르거든요. 그래, 그 정도 오르면은 좀 납득이 간다. 이마저도 납득이 안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점점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가니까 그 부분 납득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점에 잡은 사람만 아프더라. 그러면 지금 잡은 사람은 조금 덜 아프긴 하겠지만 금전적인 부담은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매도 물량 일주일 전 오늘보다 물량이 많고요. 늘어나는 추세. 임대 물량은 감소세가 좀 주춤해지면서 추세선 상단에서 놀고 있고 월세 물량도 추세선 상단으로 올라설 분위기고요. 전체 임대 물량도 추세선 상단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감소폭이 완화되었다.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오늘 156건의 거래량이 신고되었습니다. 156건. 제가 시뮬레이션 할 때 이틀치 거래량은 한 150건 정도 신고된다고 했었죠. 그 전주에는 180건 신고되어서 와 했는데 와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대형평형 거래 6월달 7월달 이어지고 있는데 점점 대형평형의 거래는 건수는 조금 줄어 7월달로 접어들면서 5월달이 좀 피크였고 6월달 7월달 들면서 대형평형의 거래는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30% 정도 하락하는 거. 부산에도 좀 잘 나가는 지역들 고점 대비 30% 하락 여전히 나타나고 있더라. 3호 가든 맨션도 한창 때 정말 대단했죠. 14억 5천까지 갔던 것이 9억 5천.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대구와 크게 다른 부분이 없죠. 14.5억까지 갔던 것이 9.5억. 9억까지 죄송합니다. 가격 단가 또 잊었네요. 14.5억까지 갔던 것이 9.9억 14.5억까지 갔던 것이 9.5억.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4.5억까지 갔던 것이 9.9억. 대구와 부산이 크게 다르지 않죠. 대구와 부산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락률은 물론 대구가 조금 더 세게 나타나긴 해요. 근데 크게 봤을 때는 그 1, 2% 아무것도 아니죠. 10년 사이에 3배, 4배 올랐는데 지금 1, 2% 하락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상당수의 아파트들은 지난 10년 전 가격 대비
40% 정도 오르면은 좀 무난했다.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2배, 3배 올랐다. 그러면 뭐 더 인구가 많이 집중되는 곳이라든지 더 많은 호재가 있는 곳이라든지 뭐 그런 이점이 아닌 다음에 지나치게 미래의 호재를 앞당겨 온 곳은 재미가 없겠더라. 이런 부분까지 잠깐 말씀드려 보고요. 해운대 경남 아너스빌 11억 4천까지 같은 것이 7.9억. 이 3장씩 큰 거 2장, 3장 녹아나는 거 일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높은 가격에 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높은 가격에 안 샀으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 자, 이제 한 6억대 좀 내려오면 이제 30% 하락하는 것이 슬슬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여기는 지금 한 23, 4% 정도. 네, 뭐, 이런 맨날 거론되는 그 아파트 부산에 한 75만 개, 80만 개 정도 되죠. 그걸 물론 뭐 1000세대 평균 잡아서 한 500세대로 나눈다고 해도 아파트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거래되는 곳들만 거래되더라. 그리고 비싼 아파트들은 연식을 보시면은 가장 최근에 있는 아파트들 고점 대비 25%, 30% 정도. 근래 어제도 그렇고 지난 방송 때도 그렇고 한 25%, 27% 정도 하락하는 것들이 좀 눈에 많이 띄고 왜 조금밖에 안 떨어졌지? 일단 대형 평형, 연식, 새 아파트 이런 식으로 계속 거슬러 가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륙대 SK뷰 계속 고점 대비 가격이 많이 빠지게 평균적으로 오륙대 SK뷰 근래 들어서 30% 이상씩 빠지면서 거래되는 것들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25% 정도 하락하는 게 많이 눈에 띄네요. 벽산 아파트 고점 대비 50% 정도, 20%. 그리고 명지 국제 신도시 3점 그린코어 더 베스트는 고점 대비 30% 정도. 오늘은 20% 정도. 센터리버 SK뷰 30% 정도 빠진 거래도 보이고요. 뉴비치 18평형 가격이 얼마인가요? 35% 정도? 네, 35% 정도 빠졌는데 그나마 동네가 어디 좀 잘 붙어 있었으니까 이 18평형이 가격이 이렇게 나와주지. 영도구에 있는 그 아까 골라딘 다크에서 보시면은 물론 평형은 더 적지만 그 가격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런 모습, 네, 비둘기 집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비둘기 집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센터 미평 세상 29평은 30% 정도 빠졌고요. 요거는 지나가고 오늘은 20% 정도 빠진 거래도 보이고 30% 현대 아파트 30% 부산 더샵시티 에비뉴 가격 40%, 35%. 네, 고점 대비 35%. 조금 빠진 거는 그냥 좀 지나갈게요. 금정산 쌍용예가 1층 30%. 조금 더, 부산 약간 더 반등한, 요 가격대 모습 보면 조금 더 반등한 느낌. 근데 그것도 날짜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날짜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이 부분 감안해 보시면 평균 28%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더 비싸게 주고 살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깎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시장 분위기에 몸을 내맡기면 될 테지만, 급한 사람이 비싸게 사고, 여유 있는 사람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아직까진 고를 수 있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부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거래량이 정체되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정체되고 있어요. 물론 저점 대비 거래량이 많다고는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평균 그 정도만 살펴보더라도 그 평균치 이하라는 부분. 파는 것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파는 것도 쉽지 않고 사는 것도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한번 훅 빠졌다가 다시 반등한 거라서 조금 불안할 수 있겠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은 3억 7천. 조금 한 5월달 이때 대형 평형 좀 거래가 많이 있었고요. 이 10년치 지난 10년치의 평균 17년, 이제 10년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평균을 녹여내면 부산의 평균적인 거래량은 그래도 한 3,500건 정도 되나요? 거래량. 이 평균을 다 녹아내면 한 3,500건, 3,200건, 그 정도인데, 그래서 3,000건 이하 하면 평균 이하의 거래량 수준이다. 지금도 2,200건대의 거래량. 요 느낌. 21년처럼 이 정도 거래량. 지금의 거래량 2배 정도 나오면은 화랑이다. 좀 매수자 입장에서도 좀 마음이 바빠질 수 있겠죠. 매물이 한 4만 개 정도 된다 손 치더라도
한 달에 한 4천 건씩 거래돼 나가면은 매물을 내놨던 사람도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매물 감소 속도가 2배, 3배로 빨라지는 그런 체감이 날 텐데 지금은 웬걸. 거래는 제법 된다고는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15건이 있었고요. 15건 중에서 오늘 대구도 그랬고 부산도 그렇고 5억 이상 거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5억 아래쪽에 거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남 뒤따라다니기만 하면은 뭐 손해 볼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너무 빨리 앞서갈 필요도 없다. 너무 빨리 앞서가는 사람들 잘 풀리면 개척자가 되고 선지자가 될 수가 있지만 잘못되면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근데 말도 못해요. 똑똑한 척하고 먼저 앞으로 나섰던 사람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냥 아무튼 지난 그 고점에서도 부동산 커뮤니티마다 나 이거 샀다 잘난 척하고 저거 샀다 잘난 척하고 나 2채 됐다 잘난 척하고 이랬던 사람들 지금 셔터마우스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예, 사람들이 부동산 커뮤니티에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글이 사라지고 있어요. 평균 전세 가격 하락률 보시면 지금 막대 그래프가 가장 커져 있죠. 1년 전 오늘과 비교해서 봤을 때 가장 크고 2년 전에 오늘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 폭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역전세 현상. 정부가 역전세도 막아줘. 급한 매물도 막아줘. 처분 조건으로 팔아야 되는 사람들도 막아줘. PF 부실도 막아줘야 돼. 저축은행도 막아줘야 돼. 뭘로 막나요? 시장이 돈 풀어서 물가 올려가지고 전 국민이 고통을 골고루 분담해서 누가 고통을 받는지조차 모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보통 이렇게 자산 시장이 뭐 버블이 끼고 붕괴되는 이 과정에서는 그 필연적으로 이 버블과 붕괴 현상이 필연적으로 같이 수반되어 와야 되는데 버블은 만들었는데 붕괴는 싫다. 그러면 결국은 버블은 더 커질 것이고 또 붕괴는 싫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예,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제가 오늘 자료를 찾아 붙여오지는 않았는데 일본의 최저임금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비교하면서 역전하는 그래프가 나왔어요. 조금 밝은 화면에서 요쯤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 20년 전쯤에 우리나라 최저시급 2,500원 정도 했어요. 일본이 한 8,000원 했을 거예요. 8,000원, 9,000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그때 체감상으로는 아무튼 2,300원, 2,380 이런 느낌으로 한 4배 정도 차이 나서 일본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네. 똑같은 1시간을 일해도 이 사람의 가치가 누구는 2,500원짜리고 누구는 8,000원짜리고 이렇게 갈리니까요. 근데 시간이 흘렀는데 일본은 물가 상승이 거의 없었죠. 이거 지금 한 9,500원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내가 정확하게는 안 찾아봤는데 쭉 올라와서 20년 상간에 한 9,800원인가? 이렇게 일본을 역전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계속 오른다고 쳐봅시다. 그만한 체력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